사람들로 붐비는 매장. 신기한 눈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소시지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 매장의 정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일식 정육점입니다. 고기만 파는 게 아니라 고기를 이용해서 직접 햄소시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형태의 그런 업종을 갖다가 매치그라이라고 하죠. 국내 최초로 독일식 정육점인 매츠거라이를 한국에 선보이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유호식 대표다. 안녕하십니까, 정환준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나 어렵습니다. 남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과 내가 한 발 앞서가는 것은요, 정말 질시의 대상도 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의 통념이 못 따라와서 그 사업조차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유호식 대표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를 다시 만난 곳은 부산의 한 백화점.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최근 새로 문을 연 매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만드는 시간이 언제쯤 만들어? 만드는 시간은 보통 아침 9시 시작하면 오후 3시 정도에 마무리하는 시간은 보통 7시 정도부터 이제 마감 청소하고. 매장을 찾은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조리복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매장 경영도 중요하지만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소시지의 맛, 바로 질이기 때문이다. 어떤 면은 이 스테이크로 해서 여기다 해갖고 시식할 때도 스테이크 소스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제품 지금 과드라이 상태란 말이야, 그렇지? 네. 이 제품 표면이 딱딱하잖아. 네. 반대로 이거는 딱딱하면서도 아주 말랐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 네. 단면 잘라보면 이건 이 표면에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딱딱할 거라고, 그렇지? 네. 그리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우면서도 주시한 맛이 생길 거고. 네. 요거하고 하나씩 비교해서 먹어봐. 맛을 비교해보니까 어때? 확실히 이쪽이 많이 과드라이 네, 상태지. 과드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쪽을 진공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고 이 이쪽을 제품을 걸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판매를 그래, 오케이. 오늘 대표님 오시니까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대표님이 이제 워낙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노하우나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장이 계속 늘어가면서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그는 모든 매장의 소시지 맛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 늘 발품을 판다. 이렇게 지금처럼 안정을 되찾기까지 그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국내 최초인 매츠거라이의 밑바탕엔 유호식 대표의 수많은 경력과 경험이 숨어 있다. 이 공장도 마찬가지다. 온도하고 맛은 저기에서 제대로 들어간 것 같지? 예. 반죽 시간이 얼마나 했어? 반죽 들어간 지? 18분 했어요. 18분 했어? 18분. 18분? 이게 반죽 상태의 육의 온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럼 믹싱이 제대로 됐는지 결착력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즘 믹싱 온도들 같은 데 8도에서 9도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믹싱 반죽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28년째 쉬지 않고 가동 중인 이 공장은 전국 뷔페나 식당 등으로 나가는 소시지를 제조하고 있다.
홀로 시작한 소시지 제조 사업은 어느덧 연매출 70억 원의 규모로 훌쩍 자랐다. 28년의 시간 동안 공장 관리와 운영을 단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은 덕분이었다. 프레시웨이 모디티가 28일이니까 그 전에 이건 또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인증받은 거 아니야? 네, 그치? 맨 처음에 인증받을 때하고 이게 두 번째 인증이고 갈수록 지금 어저께도 얘기들 나오는 거 보니까 처음에 할 때보다 많이 좀 개선이 됐다고 평가들을 하는 것 같거든? 네. 지적되는 것들은 없었어? 서류 쪽에서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즉시 서류 수정할 수 있는 거라서요. 어제 다 해놨습니다. 되기 전 거하고 된 것도 같이 네. 비교를 해서 네. 저 점검 나와서 체크된 거 있잖아요. 그 개선된 거는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방문해 일하는 유호식 대표. 그다음에 이런 그의 열정을 직원들도 인정한다. 그런 거는 협조 시스템들을 잘 갖추라고. 제가 한 2년 정도 학교 제자로 있었는데요. 학교 때는 되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장님으로 계실 때는 참 이렇게 많이 무섭습니다. 업무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랬을 때는 카리스마가 굉장히 넘치시고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시고 거기 이제 직원들을 다 같이 끌고 가시려고 많이 노력하십니다. 식품회사에 들어가 햄과 소시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육가공 업계에 발을 들였다. 인정받는 사원이었던 그는 회사에서 보내준 독일 출장 때 처음으로 매치거라이를 발견했다. 이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그 육광 산업 발전에 좀 다양성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에서의 육광 사업도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었죠. 야심차게 한국식 매치거라이를 만들고자 했던 청년의 꿈은 가장 소중한 곳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게 그 사업 처음에 내가 시작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사업 계획서. 1982년도에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브리핑하러 다닌 거죠. 처음에 이 사업 역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식육주스 판매업하고 같아요. 대형 공장에서는 아무래도 소품목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런 가게 같은 데는 소비자하고 대면 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요구하는 거를 그때그때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씩 조금씩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눈을 뜨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썼던 거죠. 스스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독일로 날아갔다.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한 뒤 소시지 시장에 홀로 뛰어들었다. 맨몸으로 창업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야말로 무기는 딱 하나, 젊음. 나이 어리니까 나는 이 젊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난간이라 뚫고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젊음은 그야말로 가장 강한 무기였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의 실력과 경력 그리고 노력은 점점 늘어가는 회사의 규모로 나타났다. 다양한 그러나 그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후죽순처럼 경쟁업체가 늘어가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가격 경쟁에서 밀려났다.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겨서 그리고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았다. 발전시키고 계시고. 아직도 그때의 아픔은 생생하다.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요. 뒤로 돌아봐도 빛이 없고 앞으로 봐도 빛이 없고 나갈 데가 없는 암흑천지 속에 빠졌던 거죠. 그런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역시나 가족이었다. 특히 아내는 늘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왔다. 그 당시에 제가 한 5년 같이 나갔었거든요.
같이 일을 네, 같이 거기서 사무실에 같이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의지가 많이 되시던가요? 그럼요. 둘이서 그냥 같이 맨날 출퇴근하면서 둘이서 많이도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러고 다니면서 그냥 둘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다 버텨놨으니까. 너무 찝힐 거 아니야.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의 도움으로 유호식 대표는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목 아픈 거? 지금 그렇게 힘든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고 느낄 때쯤 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다가왔다. 부도 나기 전에 들어갔다가 부도 나갖고 돈 달라는 전화 받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 하여튼 엄청 울었잖아요. 괜히 또 얘기 나오니까 또 울라 그래. 하여튼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많이 울었으니까. 살아생전 막내 아들인 유호식 대표를 유난히 예뻐했던 어머니. 그런 막내 아들이 재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다. 아니 그러니까 거래처 뭐 막으라고 쫓아다니는 그 와중에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차 안에서 얘기 들었어요. 또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둘이서 어디 거래처 갔다 오다가 그래갖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너무 놀랐었지. 그래갖고 쫓아갔었는데 하여튼 힘들 때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하여튼 어머니 돌아가셔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여튼 어머님이 제일 많이 걱정하셨으니까 또 울잖아. 막내 아들 저기라고 굉장히 걱정하셨거든. 발 찍지 말아야 되는데 우는 거 옛날 얘기 도로 나와갖고 어머니라는 이름 도로 나온 다음에 맨날 쳤으니 맨날 많이 울었고. 부르는 것만으로 여전히 60살 아들을 눈물 짓게 만든다. 유호식 대표는 다시금 이를 악물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노라. 끊겼던 거래처를 다시 늘리기 위해 새로운 소시지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소시지에 곧 시장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의 소시지를 찾는 사람은 점점 늘었다. 덕분에 유호식 대표는 아직도 소시지 개발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 한번 좀 먹어봐봐. 어때? 맛있는데요? 맛있어? 네. 응. 잘 나온 거지? 응? 파프리카랑 뭐 양파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나요? 그러죠. 네, 계속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또 새로운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비자가 반응이 좋은 거는 더 발전시켜서 만들려니까 더 개발해야 되고, 소비자한테 반응이 시원찮은 거는 제품을 갖다가 새로운 방향에서 또 만들어내줘야지만 소비자한테 반응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개발은 계속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안녕하세요. 소시지의 맛과 질뿐만 아니라 그는 정직과 믿음으로 거래처들에게 다가갔다. 약속한 것은 꼭 지키고 직접 거래처에 찾아가 자신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유호식 대표의 모습에 거래처들도 마음을 열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 네. 아, 시간대별 메뉴가 바뀌는구나. 메뉴가 아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그 브렉퍼스트로도 그 페넬 소세지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양은 특히나 이제 아침 식사에서 소세지 베이컨을 좀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도 이번에도 제가 요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평한 그러니까 베이컨 말고 제가 롤 베이컨을 저는 네, 이제 선호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서양식이고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도 그러죠. 훨씬 선호하거든요. 네, 롤 네, 베이컨 네, 네, 자체를. 맞습니다. 또 저도 이제 두께감이 조금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선호해서 좀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소시지 같은 경우도 아마 원하는 맛을 이제 비율을 좀 요청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페넬도 뭐 비율을 좀 늘려서 페넬 맛이 더 많이 나게 한달지.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서 얇게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두툼하게 썰어서 덩어리 남은 이 짜투리 같은 경우도 또 롤베이컨도 그렇고 소시 햄도 그렇고 그 부분들은 여기서 얼마든지 용도에 맞게 활용하니까. 제품 질적인 부분에서 제가 뭐 공장까지 사실은 다 확인을 했었고 제가 확실히 저도 제가 뭐 요리를 배우면서 소시지 만드는 법 직접 배웠던 사람이라 보고 나서는 확실히 제 눈으로 확인이 된 거죠. 질 퀄리티 부분은 확실하게. 샐러드라든지 이런 데다 뿌려주면 토핑으로. 그렇게 10여 년 만에 그는 깊은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아무래도 서양은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다. 축산물을 가공해서 즉석에서 햄이나 소세지로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식 머츠 그라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고기를 팔고요. 한쪽에서는 즉석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요식 대표는 곧바로 한국형 머츠 그라이 준비를 합니다. 강변역 근처에 7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고요. 거기다가 다목적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2013년 드디어 그가 꿈꿔왔던 한국식 매츠거라이가 문을 열었다. 매장은 개업과 동시에 SNS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덕분에 새로운 소시지 맛을 보기 위해 찾은 사람들의 발길로 매장은 늘 인산인해를 이룬다. 맛있는 포장.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더 신선한 것 같아요. 믿음이 가죠. 직접 해주는구나 하니까 믿음이 가고. 유호식 대표도 이런 고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늘 매장을 방문해 관리하는 것은 물론 좋은 맛과 질의 소시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맛은 발효차 나지. 아까 얘기한 대로 드라이빙 하면 쉼없이 달려왔다. 어느덧 앞만 보고 달려온 청년은 60살이 되었다. 34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탄탄한 미래를 준비 중이다. 그 중심엔 아들 유병관 씨가 있다. 매장 영업인데 아직 제가 이거 최근까지 결정 못했거든요. 지금 양식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예전에 했던 양식에서 지금 각 매장별로 그 손익을 볼 수 있게 양식을 좀 수정을 한 겁니다. 2층 혹시 정확히 오픈 일정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오픈되면 그 2층은 빨리 공사가 들어가야 돼. 1층 맷집에서 오픈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품들이 다 이제 개발 다 완료됐으면 그걸로 이제 2층에 대한 메뉴 개발하고 그거에 대한 인테리어 하는 걸로 해서.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뭐 내년 봄이나 돼야 된다 그건. 한 12월 달에. 에이, 12월 달에 12월 저기 연말하고 1월 달로 이어지는데 그걸 언제 그렇게? 더군다나 12월 같은 경우에 3층 같은 경우도 복잡해지고선 저희 그러니까 단체선 12월 달을 지금 2층으로 그냥 아니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손님들을 받는 데다가 저기 지금 상태에서 저걸 해. 그냥 다 저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데 한 20일 정도만 오면 나올 땐 충분할 거라고 보는 거. 그때까지 너무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장 공사도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건 아예 안 해버리고 하자는 얘기야. 네. 돈은 안 들이더라도 그 기본적인 우리 윤곽 가진 거 있잖아. 그거는 하자고. 그 저희
아들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그 염두에 두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 사실 가장 크게 배우는 거는 상도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고 있던 분야기도 하고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뭐 급여일 같은 거는 절대 하루라도 늦춰서 나가면 큰일이 나는 상황이고, 뭐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도 직원들 급여는 칼같이 다 나갔던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듣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물건을 사왔으면 지정된 결제 날짜에 돈이 칼같이 나가야 되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이걸 안 해야 되냐라고 반문을 했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좀 제가 체득이 된 것 같습니다. 자신과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유호식 대표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메뉴 개발이 그중 하나다. 고객 만족은 물론 한 발 앞서가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그는 아직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이것도 먹어요. 세 가지 먹어요. 고추장 제품하고 단호박 제품하고 어때? 고추장은 강한데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고추장이 좀 강하게 나오고 단호박은 약간 좀 더 살렸습니다. 30년 넘게 한 곳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유호식 대표. 그는 오늘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직하고 묵묵하게 일하고 있다. 저는 식품기업은 정직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누가 어른들 그랬죠.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혼난다 그랬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그 기업을 끌고 나가는 사람 마인드 자체가 정직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 줘야지만 회사 역시 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유호식 대표는 하나밖에 모릅니다. 한우물. 햄이나 소시지에 대해서는 최고가 될 수 있듯이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꽉 잡습니다. 그리고는 끈기를 가지고 버티는 거죠. 언젠가는 대한민국 1등 햄 소시지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물론 해외도 나가겠죠. 그게 한국인이고 또 CEO고 유호식 대표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